가시죠. 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8월 27일 수요일. 오늘 코스피는 0.25%,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0.01%. 어쨌든 턱걸이로 양봉이네요. 예. 예, 그리고, 뭐, 막판에 좀 더 사는 것 같던데, 예. 막판에 외인이 좀 사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막판에 외인이 좀 샀네요. 그래도 조금 더 샀네. 예, 뭐 나쁘질 않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쌍끌 개수가 엄청 좀 적긴 적어요. 뭐 마음이 안 맞았겠죠. 기간하고 외국인하고 뭐 나쁘진 않지. 예. 골고루 편식 안 하고 산다고 하기엔 좀 적게 샀네요. 예. 뭐 이렇게 현대중공업 뭐 오늘 보니까 뭐 이제 장 끝나고 합병 미포를 흡수 합병한다. 이노텍은 뭐 잘 모르겠어요. 애플 그것도 뭐 기대 아닌가? 근데 지금 이노텍 자체 전망은 내려오고 있어요. 안 좋아요. 아직 돌아서진 않았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거의 계속 빠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좀 그런 것도 없어요. 한마솔은 하해 이후에 그 사양이 한 몇 번 됐을 거예요. 그대로 거예요. 변동 없고 그 이후에. 두에빌도 마찬가지로 뭐 빠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상향 그런 건 잘 없어요. 이수는 최근에 나왔었고 현대차 뭐 현대차하고 기아도 좀 올라온 지 좀 됐어요.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망이 현마엔도 아직 현마엔은 어제 상향이었어요. 어제 상향이었고 농심이도 전망을 안 달았어요. 얘는 실적 전망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던데 보니까 느낌이 이거 며칠 계속 오르던데 뭐 이벤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금지 금융주는 다 전망은 좀 다 살아 있어요. 다 상향 유지하고 있어요. 고려아연은 뭐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리긴 했죠. 이 영상이. 이건 제가 계속 뭐 조금씩 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연기금수급도 있지만 2분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렇고 일단 뭐 전망이 중요하니까 3분기 보면 미국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수익성 위주의 생산 전략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노력을 지속하겠다.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거죠. 기업이. 그 다음에 중국의 정략 광물 수출 통제 지속으로 희소 금속 가격 강세를 유지한다.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조업과 이연 물량 판매에 따른 매출. 이번에 이연이 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3분기에. 그래서 개선 전망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9월, 12월에 각 68만 주 지금 소각이 예정돼 있어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일반 이제 주식 하시는 분은 저런 거 다 기억을 예전에 나온 주주하는 공시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 걸 잊지 않고 이때쯤에 제가 예전에 그 뭐고 비츠로 셀을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4월에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작년 공시를 기억했다가 메모를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잡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뭐 일단은 연기금이 사고 계속 사고 있을 거예요. 전망은 좀 하향이에요. 하향이긴 해요. 이번엔 단기 순이익만 상회했고 또 제 종목이라고 좀 길게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미래도 전망 괜찮아요. 증권주, 그다음 보험주, 그다음에 지금 저 은행주. 코스맥스도 이거 몇 번 나왔긴 했죠. 이번에 하회하고 또 하향 크게 먹고 조금 소폭은 상향이긴 해요. 몇백억 하향했다가 한 4억인가? 그럴 거예요. 바사도 이게 그 적자폭을 줄였지 싶은데, 요번 실적에. 그리고 여도 이 연기금이 막 쭉 사진 않는데, 좀 길게 보는 종목 같긴 하더라고요. 이 뉘앙스가.
좀 그런 종목이고, 한솔케미칼도 전망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상향은 유지해요. 여긴 기관이 오늘 샀긴 샀나 보네요. 이게 기관이 안 사고 외인이 사고 있는데, 예, 주가는 좀 옆으로 간 편이었거든요. 빠지진 않았고. 예, 저는 어제 매도했죠. 이 화학 쪽을. 하여튼간에 전망은 왔다는 갔다는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상향일 거예요. 하루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상향시켜 버리더라고요. 네. 원래 좀 또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오늘은. LS 에코도 저는 팔았지만 전망은 살아있어요. MAC도 전망은 살아있어요. 이 잘 안 바뀌어요. 삼중이도 삼성증권도 최근 올랐고, 한전 KPS는 제 기억에 이게 하향이지 싶은데 야만 지금 샀는데, 아 이게 아까 7끌에 있었나? 예, 7끌에 있으니까 예, 그럴 거예요. 아마 나중에 보고. 효성인지주사. 예. 금타도 뭐 전망 자체는 안 좋은데, 그래요. S&T는 전망 괜찮고, 삼콘도 별로 안 좋고, 명신이는 좀 상회하고 좀 상회이긴 할 거예요. 명신산업은. 미코는 뭐, 이건 예상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좋은 기업은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1월에 들어가고 4월에 많이 담았었거든요. 4월달, 5월달. 저는 팔았지만, 매도를 했었지만. 하마크도 전망은 안 돌아왔지 싶어요.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네, 하마크는. 하마크. 야도 어차피 지금 패키징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 PCB는 좀 같거든요. PCB하고 패키징하고 다 연관돼 있어서 그렇게 묶여서 이래 또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하마크는 계속 하향 중이긴 해요. 근데 또 우리 몰라요. 이 같이 어차피 업황은 같이 그거라 가지고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상향이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실적이 좋을 수도 있어요. 3분기. 지금 8월 말이잖아요. 8월 말, 9월 초. 강하게 좀 오는 게 실적이 이번에 괜찮지 않을까요? 뭐 100%는 아니지만. 어스코텍이도 전망은 잘 안 변하는데 살아는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 있노? 이 쌍끌 너무 길게 하면 그런가? 오스코텍. 오스코텍은 하향이네. 7월 달에 크게 하향이었네요. 처음에 올해 초에는 괜찮았는데 7월 달에 하향이었네. TF에는 이게 어제 나왔고, 한택에는 공모주고, 스피어는 전망치는 없는데 이 은근히 스페이스X에 단일 공모가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짜잘실이 몇 억씩. 예. 레버도 지난해 나왔었고, SNCS 이것도 공모주 같은데, VT가 참 마지막에 좀 상향 아니었나 이 VT가? 이 VT도 나온 지는 좀 됐지 싶은데. VT가 내가 피읍 맞네. 기억나네. 18억. 8월 14일날, 15일날. 18억 상향됐다가 그 다음날 바로 18억 상향. 서로 상욕 박았다고. 제가 그래 얘기한 것 같네요. 이 워닝홀딩스 어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펩트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트기 전에 20만 후반대, 이게 31만원 EB가 발행하긴 했어요, 이 공시가. 근데 기업은, 전 뭐 이런 건 안 보죠. 이 원코, 이것도 잘 모르겠고. 성광밴드, 태광, 이 다 이제 전망은 하향일 거예요. 이 성광이는 상회했나? 하여튼 뭐 태광이가 상회를 했나? 실적도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EQ. 가택이는 오늘 상향이에요. KH 가택, 그냥 가택이 아니라. YG 아직 전망 유지하고 있고, 인텍플렉스도 이거 PCB 쪽 아닌가? TLB도 PCB 쪽. 이 인텍 플러스는 제가 추적을 안 하는데 TLB는 아직 전망 괜찮아요. 근데 신용이 높죠. 나무가 이것도 휴대폰 관련 아닌가? 지금 보면은 IT 부품이 좀 오늘 좀 올랐거든요. 뭐 이노텍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제가 추적을 안 하고 필옵틱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서진이는 전망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어제 ESS 계약화랑 뜨는 것 같던데, 단일 공급 계약. 비나텍은 제가 최근에 추적을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을 거예요.
뭐 전망 변한 건 없고, WCP 이것도 하회하고 전망이 더 내려갔지 싶어요. 2차전지 쪽이 싶은데, 한솔아 이원수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나오고 나서 하회였나? 이런 거는 좀 잘 안 바뀌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마지막이 하향이네. 이번에 실적도 좀 안 좋았는 것 같기도 하고. 1Q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봤던 애고, PSK도 전망은 안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제 못 올라간 전공정이 들어간 건가? 아, 전공정이 그래 많진 않네. 뭐 DKT 이런 건 전망치가 없어요. 보로노이도 적자폭은 상향이 됐어요. 토요일 날인가? 네. 아모텍도 전망은 상향이 한번 됐지 싶은데, 아모텍도. 네, 아모텍도 크게 상향이 됐어요. 8월 21일 날. 네, 이 실적이 아마 네, 실적이 잘 나왔지 싶은데, 아모텍. 저 기억 안 나네. 하여간에 제가 이 종목을 추적한 거는 UQ 4, 5, 6월에 6주 제가 샀었거든요. 이게 6굴이 있었어요. 2분기 EQ.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콜마 BNH. 뭐 한 번에 이번 치자는 뭐 상하 한번 치지 않았나? 거의. 네, 전망 자체는 안 좋아요. 아니다, 조금 상향인가? 이런 건 잘 안 바뀌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바뀌어서. 마지막은 상향이네요. 7월 5일, 8월 25일 날에 두 번 상향한 적은 있네요. 콜마 BNH는. 네오이즈는 어젠가 상향이고. 네, 바디텍 매드는 오늘 자사주 매입 공시가 떴고, 얘는 예상치는 없더라고요. 근데 돈 꾸준히 버는 기업은 맞더라고요. SAMG도 전망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은 하향이 싶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쌍끌 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작 전망을. 바뀌긴 하지만 수시로. 이건 마지막이 하향이란데 계속 우상향 그리고 올라온 종목이에요. 실적 베이스로 올라온 종목이에요. 지금은 주가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 넥슨도 안 좋고, 대부분은 상향 유지 중이에요. 에코 이건 모르겠어요. 시메스 모르겠어요. SPG도 상향 유지 중이긴 해요. 한참 됐어요. 상향 유지는. 주가는 좀 빠졌다가 이번에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로봇주. 이런 건 다 모르겠네요. PNT도 전망은 안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 제가 산 거는 한전 KPS. 한전 KPS도 전망은 떨어졌을 텐데, 하향일 텐데. 보자. 한전 KPS. 마지막은 하향이긴 하네요. 한전 KPS. 한전 KPS는 사실 여기 5월 달부터는 전망이 올라왔었어요. 5월 27일부터. 5월 27일부터 이때부터. 5월 27일부터면 여기구나. 5월 27일부터 이때 이제 전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5월 27일, 6월 24일, 6월 28일, 7월 4일, 7월 16일, 8월 5일, 8월 9일까지 상향이었어요. 이때까지. 고점 찍고 빠졌네요. 제가 이게 판 적이 있네요. 이거 뭐 내가 뭐 수익으로 들어간 적이 있나 보네. 왜 매수가 안 나오지? 단타로 들어갔나 보네. 상향이 돼가지고. 뭐 여튼 8월 9일까지는 상향이었어요. 5월 27일부터. 근데 그 전에 이미 고점 치고 내려왔네요. 6월 25일 날부터. 이후에도 계속 상향이었어요. 그러다가 8월 18일 날 하향이에요. 8월 18일 날. 이때 하향. 하향인데 상승하고 그 다음날 내리꽂았네요. 이거 적어놓은 거 또 날라갔나 보다. 아마 하회했지 싶은데 이번 실적. 근데 이거 저거 뭐지? 그 EQ IR 보면은 뭐 그게 그 계약이 뭐 이연됐다던가 뭐 하여튼간에 그래서 아마
하회했지 싶어요. 한전기술은 엄청 크게 하회했고. 하여튼 뭐 계속 팔다가 오늘 샀네요. 오늘 두이빌이 갔나? 두이빌이 조금 갔나 보네. 소폭 갔네. 거의 저 친구는 두이빌 따라다니지 않나? 여튼 뭐 저는 뭐 별로 안 건드려요. 예. 차라리 이거 건드릴 바에 저는 한전 건드리죠. 한국전력.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본다면 단타는 모르겠다마는.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는 이게 현대차는 7월 25일부터 올랐어요. 전망이 7월 25일부터 7월 25일부터 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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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이 올라오고 마지막도 계속 상향이에요. 2Q도 상회를 했어요. 실적을. 예. 상회하고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되겠죠. 예. 저는 좀 팔았어요. 예. 왜냐면 이제 이거 배당락 나오거든요. 내일 아니면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나올 것 같은데 배당락이. 예, 제가 굳이 뭐 배당락 맞고 뭐 버틸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차피 그때 지수 용도로 들어갔어요. 지수 빠질 때 예, 일부러 지수 올려보겠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본 거죠. 되든 안 되든.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전망은 살아있다. 기아 현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요. 제가 6조째가 산 종목은 현마엔. 현마엔? 네, 현대마린 엔진은 어제 상향이었어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현대마린 엔진 뭐 거의 뭐 상향이긴 하죠.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5월 9일 뭐 본격적으로도 아니다. 올해 저부터 계속 그 상향은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뭐 이런 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조금씩 하향을 보면은 1월 달부터도 뭐 계속 올라왔는데 예, 계속 상향이었어요. 계속 상향. 그리고 마지막에 8월 그러니까 8월 들어가지고 두 번, 8월 2일하고 어제 8월 2일 한 번 하고 예, 이때 토요일이었네요. 예, 8월 2일 날 한 번 하고 어제 상향이었어요. 그러고 뭐 수급은 뭐 오늘 반영한 거죠. 뭐 어제는 조선이 하락이었나 보네요. 예, 섹터가.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뭐 하이닉스 볼 필요가 있는가? 오늘 그거잖아요. 오늘 아까 그 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왔는가 본데요. 외국인만 나갔네. 전망은 계속 살아있어요. 이 하이닉스 전망 3전이나 지금 하이닉스가 전망이 좀 잘 안 바뀌긴 해요. 또 철이 아닌 거죠. 이게 막 시장에 관심 많은 종 섹터는 그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장 예상치가 시장을 좀 만들잖아요. 예, 그 큰 돈들이 결국엔. 그래서 지금 잠잠해요. 언젠가 또 얘기가 시끄러워지면은 또 전망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돈이 움직이는 거겠죠. 지금은 8월 13일 날 상향이거든요. 그 이후야 뭐 변동은 없어요. 8월 13일 날. 예. 이때 상향이고 이때 상향하고 갭상하고 또 빠졌네요. 이거 근데 하이닉스는 거의 엔비디아 이게 좀 많이 따라다니니까 뭐 여튼 전망은 계속 살아있어요. 3전도 마지막은 상향일 건데 뭐 이제 삼성도 중요하니까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좋았어요. 언제부터 이 삼성전자가
뭐 많이는 왔다 갔다 해요. 뭐 물론 뭐 올해부터 덜 빠지고 계속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7월 16일 날 예, 이때 좀 제법 상향이었어. 빠진 거는 많았는데 그나마 1조 정도가 상향이었어요. 그 이후에 뭐 7월 20일, 30일, 8월 2일, 8월 6일, 8월 8일 다 상향이다가 8월 13일 날 조금 하향이었어요. 네, 네, 이때 조금 하향이었어요. 그러다가 8월 23일 날 조금 더 상향이에요. 8월 23일이면 월요일이었나? 토요일이네. 예. 그때 좀 상향이었어요. 저는 이런 큰 종목은 그냥 지수 방어 느낌으로 들어가요. 뭐 제가 여기에 뭐 장기 투자할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저 하나라도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깨겠다. 낙숫물로 이제 바위를 깨듯이 저런데 메인이 꽉 찌고 있어가지고 에센트 에너지 에센티 에너지는 전망은 계속 살아있을 텐데. 네, 7월 26일 날에 엄청 크게 상향됐어요. 이거 또 나온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충, 뭐, 그래요. 이때 그거 있어요. 엊그제 말한 것 같다. 저때 상향이 크게 됐어요. 2분기 실적 상회하고, 농심이는 전망이 안 좋아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식품 중에는 저런 뭐든 CJ 프레시웨이나 뭐 또 기타 현대그린푸드 뭐 그러고 뭐 대상 또 뭐 있죠? 뭐 오리온 뭐 그런 쪽은 전망이 안 좋아요. 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삼양이 그 다음에 오늘인가? 오늘 동원산업이 좀 상향이지 싶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 네, 동원산업은 오늘 또 오랜만에 상향이에요. 대신에 좀 식품주나 저런 주식은 주저하는 괜찮은 매력으로 또 돈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사이클 생길 수 있죠. 기술주 가면 얘네들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좀 앞으로의 좀 불확실성이 좀 더 생긴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대덕이하고 BH 이거는 PCB 여기는 FPCB 플렉시블. 대덕이도 며칠 전에 나왔을 거예요. 이것도 5월부터 전망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5월부터인가 뭐 하여튼 5월부터 올라왔어요. 이 전망이.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거 몇 번 말해가지고 뭐 결국 뭐 신택이도 업황을 PCB 업황을 말했고 BH는 오랜만에 나왔나? 이것도 지금 PCB 쪽 FPCB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갤럭시 폴드 4를 쓰는데 세븐이 잘 나왔잖아요. 저도 좀 사고 싶어요. 지금 제가 4는 단점이 저는 잘 펼쳐서 잘 보기 때문에 단점이 이제 주머니에 못 넣겠어요. 무거워서. 근데 이번에 무게도 엄청 좀 잘 나와가지고 실제로 잘 팔리면 이제 3D풀하고 이게 되니까 3D풀에 그걸 많이 하니까 좀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사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머티는 전망이 없어요. 코스맥스는 코스맥스는 오늘 누가 샀지? 이 기간이 다시 좀 사네요. 이 화장품은. 다른 종목은 모르겠다. 실콘하고 다른 종목도 거의 비슷하게 전망이 조금 올라왔을 거예요. 하회하고 그다음에 하향되고 그다음 조금 상향이 됐을 거예요. 코스맥스 8월 22일 날 4억 정도 됐거든요. 8월 24일 토요일이네요, 그때. 뭐 월요일부터 조금 올랐네. 그 전에 좀 올랐다가. 다른 화장품주, 그러니까 아모레하고 LG 선거는 안 좋아요. 계속 이제 전망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코스맥스, 뭐 APR은 계속 좋고,
코스맥스 괜찮고, 그 다음에 잉글루들의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그렇게 전망이 조금 상향은 됐을 거예요. 콜마도 살짝 상향돼 있지 싶은데. 하회하고 하향되고, 하향한 만큼은 아니지만, 콜마도 14일날 조금 상향이 됐네요. 이게 또 기관이 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얘는 안 사고 있나 보네. 원래 여기는 맞다. 콜마는 원래 외인이 주인이었어요, 참. 끝까지 올렸는 게 이제 외인이었어요. 그지. 뭐 이런 단타나 스윙도 이렇게 전망 좋은 데 가면 실패는 없어요. 뭐 더 놔두면 더 올라가겠지만 내가 뭐 이걸 뭐 길게 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아까 다 그게 다 보여드린 게 다 실적 전망 좋고 그럴 때 건드리면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뭐 물론 뭐 막 상치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한미약품 어제 나왔나? 야, 어제 나왔었네요. 얘도 전망은 계속 세요. 마지막에 조금 하향이고. 저는 이걸 뭐 모아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오토해봐. 요건 어제 안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타이밍 찾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슈팅 나오기 전에. 뭐 매번 성공하진 않지만 실적 전망 좋고 수급이 어느 정도 끊기지 않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조만간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은 괜찮아요. 전망이 상향이 되고 제가 들어갔지 싶은데 이 상향이 몇 번 되고 반영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그날 상향이 됐을 거예요. 제가 들어간 날이 한 볼까? 이 언제 상향이 됐더라?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 TFE는 어제 나왔었어요. 이거 근데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겠죠. 이 시총도 작은 데다가 지금 물량이 많이 잠겨 있어요. 이거 투신이 던지면은 진짜 뭐 하한가 나올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좀 낙폭이 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기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성장성 이런 거나. 다만 이 좀 주가가 올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 뭐 결국 오늘 뭐 또 바로 올려버렸네요. 이거 있잖아요. 나쁜 쪽으로 말하면 그런가. 이거 걔한테 주목 안 받으면 더 치고 올릴 수도 있어요. 예. 주목받는 순간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랬. 그다음 페트로는 제가 추적은 하나 내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예상치가 원래 있었나? 저는 이거는 안 건드리죠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다른 정말 괜찮은 기업이면 이거 EB 때 들어갔겠죠. 이거가 전환가액이 32만 6천 원이었고 이런 식으로도 이건 전략적으로 이거는 기업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온 돈을 역이용해서 나도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월 28일 날에 EB 공시가 떴었거든요. 7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나쁜 시스템을 가지고 뭐 욕하고 이러면 발전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때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20뭐 캐봐야 뭐 28만 원이잖아요. 근데 전환가액이 아까 32만 원이었잖아요. 그걸 웬만하면은 예, 확률이 좀 높아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S&T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입이 뜨자마자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는 진짜로 전망이 괜찮았고 방산 쪽이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건 뭐막 미친 듯이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종목은 저는 건들지 않아요. 여튼 7주 제가 산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뭐지 합병 그 현대중공업 합병 들어볼까요? 현지 진출, 공급망 재구축 등을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의 4시 반부터 했던데
government bodies. 아, 스피커를 안 켰네. 저 혼자 듣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최한래 상무라고 합니다. 아, 지금부터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설명은 마스가 끝났어요. 뭐, 이후를 결국에는 그거는 언론 기사에서 일단 뭐, 보도된 35년까지 거고요. 36조 매출 저희가 달성하겠다. 뭐, 프로그램에 그런 대해서 거고. 아직 정부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진 않았고요. 정부 지금은 그냥 컨퍼런스 콜, 이거 질의응답. 선제적으로 이런 K 방산의 기회를 먼저 준비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 사업 대편이 있었습니다. I am Chae Hyun-rae and I'm responsible for planning. So after the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and the US, we have signed the first project. So consultations have not been taken in any concrete form yet with governments, but we are gradually responding to what's happening while consulting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So you can view this as sort of preparations that we're making to promote the K-Defense Initiative.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최광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Choi Kwang-sik from Daol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12페이지에 아래 합병 이후에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12페이지에 2030년 7조 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방산 부분의 매출 목표이시잖아요. 근데 앞에 국내 야드는 지금 국내 수요 대응으로 풀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6조 원의 증가분이 미포 야드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미포의 상승 건조가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질문드리고요. 같은 장표 아니니까 미국 함정 국내 건조 추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So two questions basically. The first question is on page 12, we see the number 7 trillion won by 2030. So it's solely about your defense business. And according to what I know, with a domestic yard capacity, that's going to be only meeting domestic demand with your domestic yard capacity as far as I know. Then the increase of 6 trillion won, does it mean that Mipo's shipyard would be used more extensively to achieve 7 trillion won by 2030? Is that the right way to understand the whole context? And also, does it mean that commercial vessel construction will be declining at Mipo's shipyard? And the second question is it really possible to build U.S. warships here in Korea? 내가 하지 뭐. 이거는 대표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의 미포의 물량은 줄어들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포가 역량이 원래 보면은 70척 이렇게 짓던 조선소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45척 이렇게 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포를 활용해서 지금 특수선 분야의 수주를 거기에 물량을 좀 더 넣어서 7조 원까지 높여보겠다 그런 전략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요거는 그 설계 기간 이런 거를 좀 감안하면 실제 컨스트럭션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2년 정도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엮어 간다면 충분히 현재 그 매출에서 미포와 그 다음에 늘어나는 매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let me give you my answers as the CEO. So first of all, it doesn't mean that volumes will be declining at MIPO. MIPO is able to build 70 ships per year. It's full capacity, but currently MIPO is building only about 45 ships per year, which means there is available capability that we can use. So by using MIPO, we can land orders for specialized ships.
and that will eventually lead us to 7 trillion won by our target year. And then about your second question about upcoming US projects, when we consider the time taken for design work, it would be after 2 years, I think, that we actually can build ships. And in the meantime, we can make necessary preparations. And if we can coordinate our portfolio well, I think it's capable that we build US warships here in Korea. And also it will allow us to both address MIPO's capacity and as well as successfully to achieve our target revenue.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 증권의 백이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Baek Yeon from Merit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백이현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과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질문 간단하게만 드리고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7조 원 매출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셨고 그 안에서 이제 미포 물량까지 감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4번, 5번 도크를 이제 다 오픈하시고 가동하신 그 매출까지 다 카운팅을 하셔가지고 30년, 35년 매출 가이던스를 주신 건지 부연 질문 드리고요. 본 질문은 이번에 싱가포르 투자법인을 이렇게 신설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합병 후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앞으로 이 신설 싱가포르 투자법인에 어느 정도의 어떤 투자나 그리고 자금 집행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 have 2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an extension of the ones that have been already asked. About 7 trillion by 2030. Does it include MIPO's volume? Then I also wonder whether Hyundai Heavy Industries would be using its dock number 4 and dock number 5. So I wonder whether this number, 7 trillion, includes Hyundai Heavy Industries docks number 4 and 5, fully operational. And in relation to this, I wonder whether you can give us any guidance looking towards 2030 and 2035. My second question is about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entity in Singapore. So after the merger, we have Hyundai Heavy Industries, the surviving entity, as well as KSOE. Then in terms of both companies, how much investment would they be making in this new Singapore investment entity? And any plans for capital investment or execution? 네, 그 기획의 최한래가 일단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일단 그 저희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오도크인 경우에는 다시 재가동을 일단 고려해서 카운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포가 지금 총 4개의 도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도크는 특수선 방산 물량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 이 매출이 크게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일단 미포 그 1, 2도크에도 저희가 특수 목적선인 쉐빙선 등을 추가적으로 더 건조하는 것을 저희가 또 의욕적으로 또 카운팅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답변은 그 정도로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the number that we have presented today considers the reoperation of our dock number 5. So making dock number 5 operational again, that's considered as part of the number that we're presenting today. Currently, MIPO has 4 docks, and we're considering whether to convert 2 of them for specialized ships or defense applications. So that is why overall shipbuilding revenue would quite stay the same, so not decrease that much. And we are also considering whether to use MIPO's 2 docks of MIPO for specialized ships, such as icebreakers. So that's also accounted for in the numbers that we're presenting today. 네, 그 두 번째 이제 싱가포르 투자법인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 중에 그 필리핀에 열었는 HHIP인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HVS인 경우에도 저희 그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법인, 현재는 미포가 HVS를 55% 가지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합병법인인 경우에도 HVS 지분 55%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들을 싱가포르 법인에 저희가 출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자했을 때 대략적인 지분 비율이 한국조선해양이 7이 되고 합병법인이 3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했던 두산비나 가칭으로는 지금 HD 현대비나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 비용하고 저희가 투자비 일부를 좀 고려해서 그 비용을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한국조선해양이 60% 그리고 통합 현대중공업이 40%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As to the new investment entity in Singapore, if you look at our overseas subsidiaries, we have HHIP in the Philippines, which is wholly owned by KSOE. We have HVS in Vietnam, where KSOE has a 10% stake, and MIPO has 55% stake in HVS. And if you consider the merged entity, then all these stakes that we have in overseas subsidiaries, they'll be quite consolidated under the new investment entity in Singapore, which means KSOE would have around 70% stake and the merged entity 30% stake. But we also need to consider Tusan Vina, which is tentatively HD Vina. When we consider acquisition costs and as well as other necessary investments, I think eventually KSOE would be having around 60% and the merged entity Hyundai Heavy Industries with 40% in the newly established investment entity in Singapore. 예, 투자 규모와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일정 관련해서 자세한 숫자는 저희들이 추후에 공시 그리고 IR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추진은 되는 대로. So as to the accurate and detailed size or details or timeline, we will share relevant, we will keep you updated through subsequent disclosures or IR events.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유안타증권의 김용민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Kim Yong-min from Yuanta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안녕하세요. 유안타의 김용민입니다. 저는 그 투자법인 이제 지분이 한조양이 60%고 합병회사가 40%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은 특별한 현금 출자 없이 밑에 있는 자회사의 출자만으로 이 비율이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그게 맞다면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현금을 좀 출자를 할 때에도 이 6대 4의 비율이라는 거는 사실상 깨지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My question is about the newly established investment entity in Singapore. According to what you said, 6% KSOE and 40% the merged entity, Hyundai Heavy Industries, it seems like there's no separate cash contributions that are being made into this new investment entity. Then does it mean that all the contributions are coming from your overseas subsidiaries only? And if that's the case, in making any subsequent cash contributions in the future, would that be following the 6-4 ratio? 네, 저 기획1팀의 김문성 팀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사가 보유한 해외 자회사를 현물 출자를 1단계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비율이 7대3이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현금 출자를 고려하고 있고 그 현금 출자까지 진행했을 경우에는 6대4의 비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상세 금액은 나중에 저희가 이사회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현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If I answer your question, I am Kim Moon-sam. I'm also in charge of planning. So currently, when we consider only the in-kind sort of contributions that would be made, the ratio would be 7-3 between the two companies. But when we consider any future cash contributions to be made, then the ratio would be 6-4. But these are not definitive because detailed numbers and the contribution ratios will be determined after a board of directors meeting.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노무라의 황 의원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Hwang Eoyeon from Nomura. Please go ahead, sir.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합병의 취지에 대해서는 완전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 한국조선해양이 원래는 중간 지주로서 투자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인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투자법인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고 그 와중에 그 투자법인의 역할을 통합, 현대중공업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투자의 역할을 한조하고 통합 현중이 이제 좀 나눠서 이제 같이 분담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혹시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배당 재원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소수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수주주의 돈이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돈이 싱가포르 법인으로 가고 그 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회에 의해서 이제 투자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한조의 소수주주들은 이 투자법인의 투자의 의사결정에 좀 배제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법인에서 결정할 거니까 싱가포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우려를 좀 보시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고요. 뭐 또 하나 이제 법인을 또 같이 공동 부여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뭐 나중에 이 한조와 그 통합법인의 좀 뭐 이런 합병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든 구조인지 그 역할이 좀 약간 투자법인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같이 묶어서 질문드립니다. I have three questions, and they are all about the newly established investment entity in Singapore. First of all, I fully concur with the idea behind this merger, and I support this merger as well. But I'm a bit confused because KSOE was established as an intermediate holding company and to make relevant investments. But now we have another investment entity in Singapore. So about the role of these two different investment entities, in the future, whe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does it mean that KSOE and the newly established entity will be sharing investment decision-making responsibilities? And if that's the case, what change are we expecting in terms of investment dividend payout ratio and distributable income of Hyundai Heavy Industries? That's my first question. And my second question is, as a minority shareholder in KSOE, I believe that in the end, investment decisions, when made by the Singapore entity, then it means that money would be flowing basically from KSOE and the Singapore. But how the money would be spent would be determined basically by the Singapore investment entity. Then it may implicate that minority shareholders of KSOE would be excluded in that investment decision making, because in the end, investment decision will be made by the Singapore entity. So that's my second question. My third question is, are you considering the consolidation of KSOE and the newly established entity in Singapore? Because these two different companies are basically fulfilling quite identical purpose as an investment entity. 네, 그 기획에서 최한내 상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 그 싱가포르 투자법인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HB 한국조선해양과 합병법인은 해외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투자하고 그에 따른 결실도 함께 공유하고자 공동 투자법인으로서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HVS, HHIP, 두산기나 등 해외 거점을 사실은 각사가 개별적으로 어찌 보면 좀 개발해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HVS는 리포에서 일단 개발을 했고, HHIP는 한국조선해양에서 개발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인수합병을 발표한 두산피나의 경우에도 일단 한국조선해양에서 일단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해외 야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 중국과 전쟁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도 각사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산된 지분 구조로 해외 사업 추진 시 저희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각사들은 공동으로 투자법인인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해서 분산되어 있는 해외 사업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해외 사업을 효과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사결정은 좀 더 간소화해서 향후에 저희가 투자 기회를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향후 해외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을 일단 마련하고 충분히 이익을 확보했다면 그 이익을 각사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싱가포르 투자법인은 방산시장 대응 역할이 아닌 효율화를 위한 자원 및 의사결정 일원화 목적으로 일단 설립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개별 회사가 각기 해외 야드를 개발, 운영했을 경우에 자원과 인력, 역량이 모두 분산되어서 비효율이 발생되었었는데 해외 사업 운영 체계를 통합해서 효율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인 경우에는 동남아에 있는 생산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동남아 재투자에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경영 환경도 투명해서 싱가포르에 저희가 해외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부터 먼저 번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f I answer your first question, we first need t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new investment entity in Singapore. Through this new entity, we will be able to jointly plan and proceed with and then share profits from our overseas business operations. So the Singapore entity is not for defense business, but this is about improving our operational efficiency and streamlining our decision-making process. If you look at our overseas subsidiaries right now, they are all distributed and they are individually developed by different companies. For example, HBS by MIPO, HHIP by KSOE, and Tucson Vina just started by KSOE as well. And we need to expand our overseas yard operations, as mentioned by the presentation by our CEO. It is to successfully compete against our Chinese competitors. In expanding our overseas business, we need to efficiently use our resources, capabilities, but we have currently quite distributed and fragmented governance structure as well as equity ownership, which is delaying our overall decision-making process. That is why we have decided to establish this integrated investment entity in Singapore. And with this, we can concentrate our overseas business capabilities and ensure efficiency in our operations, and then again streamline our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would eventually enable us to become agile in responding to our overseas business opportunities. And if any resources or profits are created through this, and then each of our companies will be able to share the profit coming from our overseas operations. So combining and consolidating our currently fragmented human resources capabilities, and that's the ultimate goal of the Singapore investment entity. And also, given the location of Singapore, it would facilitate our operations in Southeast Asia. It will make our operations more efficient, and Singapore is the optimal location for making reinvestments as well. Transparency is another factor that we're considering.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배당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그룹은 작년에 밸류업 공시로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룹의 주요 상장사들의 배당 정책은 별도 기준 배당 성량이 30%입니다. 그 예로 HD현대중공업이 11년 만에 2024년에 결산 배당을 실시한 바가 있고 추가로 25년부터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저희가 합병을 통한 시너지로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주주 환원율을 보다 더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주주 환원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해당 사항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out your second question about dividend payout ratios, as we committed ourselves through our disclosure about value up program last year, and most of our listed companies are now making dividend payouts on a separate basis, and payout ratio is nearing 30%. For example, Hyundai Heavy Industries made year-end dividends in 11 years, and in 2025, we also made interim dividend payouts as well.
This merger would ensure not just growth, but also profitability improvement as well, and that would increase shareholder return in the end. If there's any change in our shareholder return policy, and we would make that available through disclosures.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한국조선해양하고 통합되는 합병법인하고 통합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전혀 없습니다. The third question was about the possible consolidation between KSOE and the merged entity. There's no possibility of making such consolidation.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릴 린치의 황경재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Hwang Kyung-jae from Merrill Lynch. Please go ahead, sir. 네, 안녕하세요. 황경재입니다. 저는 그 장표에서 제시해 주신 그 2035년 방산 매출 전망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지금 미국 해군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한 그런 계획들은 출처마다 숫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액들이 신조하고 MRO하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표치가 어떤 기준으로 조금 설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선종별로 어떤 척수나 가격을 좀 예상하고 하신 건지 그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아직 무슨 확정 수주가 특히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하나 헌팅턴 같은 쪽에서 일단 지금 짓고 있는 그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성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받을 시에는 사실 좀 수익성에 대한 업사이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수익성 관련해서도 최대한 공유 가능한 만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my question relates to the projected sales from your defense business by 2035. So the U.S. Navy is planning to make investments, and the relevant data varies by source, but market expectations would be there would be revenue coming from MRO business and new shipbuilding business. And when you present your revenue targets, what are the underlying data or reference data? That's my question. Is it based on market share, or is it based on the number of ships to be built by vessel type or the price of such vessels? And I fully understand that it's not easy for you to share with us any exact data or numbers in terms of building ships here in Korea for U.S. Navy. But according to what we hear about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especially about its destroyer shipbuilding business, there are already assessment-based data. And if we just simply apply such data available, is it safe to say that profitability or profitability improvement is expected from your business operations? 예, 안녕하세요. 저 특수선 기획 맡고 있는 정우만 상무입니다.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 먼저 매출 주셨고 두 번째 수익성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매출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이전에 뭐 몇 차례 이제 언론에도 공개해 드렸다시피 특수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5조 정도 잡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그 미포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건조 캐파나 인력,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병합이 되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는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매출 요 프로젝션 한 것은 그 마켓 쉐어 기준으로 점유율 기준으로 하진 않았고요. 선종별로 건조 척수 기준으로 일단 초기 추산을 한 겁니다. 실제 MS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숫자는 훨씬 커질 수 있지만 일단 현실적인 접근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지원함의 건조를 공동 건조를 하거나 저희가 이제 건조하는 그 기준으로 했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35년께에는 거기서 확장해서 전투함까지 공동 건조 내지는 풀식 건조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성 관련 질문. To answer your first, I think your questions are about revenue first and then profitability second. In terms of revenue, as made available through media outlets, our projection is 5 trillion won for our specialized vessel business. And through this merger with MIPO, it means
the construction capabilities and personnel, and as well as track records are all combined together, which will naturally allow us to increase our revenue. And the projections that we have shared today, it's not based on market share. It's based on the number of vessels by vessel type. If it is based on market share, in fact, the numbers, the projections would increase even further. But we are sharing with you more realistic and phased-in projections and numbers. And maybe, for example, we can start with supportive and auxiliary ships, which could be co-constructed or constructed on our own. And by 2035, we may think of also combat ships, warships as well, which can be also co-constructed or constructed on our own. 그리고 두 번째 수익성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지금 뭐 정량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뭐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이 좀 이른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뭐 미국 알려주신 것처럼 미 해군하고 한국 해군의 가장 그 사양이 유사한 함정 이지스함입니다. 그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 헌팅턴 인갈스 같은 미국 조선소 대비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비용이 얼추 한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미국 함정을 저희가 그대로 짓는다고 해서 뭐 절반의 수익을 남겠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건조했던 함정들 기준으로 해서는 수익성은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한 수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econd, about profitability, I'm sure that you will be most interested in profitability in the end. It's too early to share with you any quantitative analysis data yet. But if you look at U.S. Navy and Korean Navy, it is the Aegis ship, which share the most amount of similarities between the navies of the two countries. And that Aegis ship is built by Huntington Ingalls in the United States. And when we compare the cost required to build that specific ship, our cost is only half of that of Huntington Ingalls. But it doesn't mean that when we build Aegis, it means we can double our profit. That's not the implication from this. But what is for sure is we can increase our profitability. We can ensure quite a level of profitability if we imagine that if we build that Aegis ship.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IM증권의 변용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Byun Yong-jin from IM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안녕하십니까. IM증권 변용진입니다. 향후에 투자 관련해서 우리 회사를 포함한 민간 투자하고 공적 투자 관련한 좀 질문인데요. 1,500억 불에 대한 큰 그림이 있고 현재로서는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이제 어제까지 동종사에서도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동종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50억 불의 투자를 발표를 했고 저희는 뭐 금액을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향후에 미국에 또 많은 금액의 투자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저희 회사가 물론 뭐 제한적으로 공개를 해주실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공적 자금의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고 구체화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산업은행이나 이런 국책은행, 공공기관에서의 대출이 지금 협의가 대출이나 뭐 저리대출, 장기대출 이런 금융보증 이런 형태로의 지원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뭐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금액 자본 지평이 더 클지 혹은 이제 공적 자금이 더 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y question is about investments that will be made by the government side or public side and as well as the company side. So here we have $150 billion US dollars. That's the big picture that we have. And your competitors, your industry peers have already announced the investment plan. One of your competitors is saying that the company will be making $5 billion US dollar investment. Of course, I understand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share exact amount of investments that you'll be making, but my question is, can you be more specific about the scale or amount of public fund investment that will be coming to your company?
So, for example, it could be investment made by the public sector, or it could be low interest rate loans, or it could be financial guarantees provided by the public sector. So I wonder whether you're engaging in any relevant consultations, and if you're making such consultations, I wonder what would be roughly the ratio between such public nature investments and investment made by your company. 네, 그 기획 취합 항목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그 마스가 1호 MOU로 발표했던 그 내용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HD 현대 그리고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투자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고 저희가 발표했고, 그리고 이 투자 프로그램의 규모는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외부에 어나운스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십억 불 규모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서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 제거를 강화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해야 될 투자 대상은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그리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AI 등 첨단 조선 기술 개발이라고 지금 이미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그거 이상 저희가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출자 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이고, 현재 MOU 체결을 통해서 초기 구상 단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정부 관계자분들이 일단 복귀하실 예정인데, 아까도 저랑 일단 통화를 했는데 복귀하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So my answer is based on the MOU that we signed as the very first under the MASCA project. So as you know, we have created an investment program joined by our company, Cerberus Capital, as well as Korea Industrial Bank. The detailed amount of this program, the scale of this program, is not to be announced publicly, but it's going to be in the dozens of billions US dollars. 수십억 원인가요? Dozens of 수십억 불. 수십억 불. So it's going to be dozens of billions of US dollars, roughly. And under this program, our aim is to help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enhance their naval and maritime capabilities, including shipbuilding, relevant cutting-edge industries, and infrastructure building. Investment targets would include the acquisition of U.S. shipyards, shipyard modernization, relevant equipment, autonomous navigation, and AI, etc. But more than that, we do not feel comfortable with sharing more than this. And as to the time point of investment, it's not determined yet. So this MOU is still in its conceptualization phase. So as you know, there was a summit between President Donald Trump and President Lee Jae-myung. Now government officials will be coming back to Korea, and when they come back to Korea, then we will engage in detailed and specific consultations. 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저희도 이번에 미국에도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 사업을 저희 HD 현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And as mentioned by our CEO, we are planning to establish our entity in the United States. It means we will be commencing our business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법인은 1,500억 달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자체 자금입니다. And that U.S. corporation will be established not as part of the $150 project. It would be established with our own capital and money.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최광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Choi Kwang-sik from Daol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막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답을 방금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조선사를 인수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세울 때 싱가포르 말고 또 다른 미국 법인을 만들까요가 질문이었는데, 그런 걸로 답변을 주신 거죠, 방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질문의 추가 질문인데요. 아까 미포 2개 도크를 이제 미국 사업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군수 지원만인지 아니면 전투함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구축 강도 일단 포함해서 저희가 35년에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알겠습니다. So, yeah, I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if you acquire a U.S. shipyard, or if you're going to establish a joint venture in the U.S., is it going to be through the Singapore entity? And I think you have already answered my question because you're going to establish a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My second question is then, you mentioned that 2 docks of MIPO would be used for business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then does it include auxiliary and logistics ships? And the answer was, by 2035, we plan to include destroyers as well. 네, 여기는 그 미국용 방산만 도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 그래도 글로벌 방산을 지금 다 하고 있어서 그런 해외 물량까지 같이 건조하는 걸 고려를 했습니다. So with these 2 docks of MIPO, we're not just looking at the defense industry of the United States. We're targeting the global defense industry.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Lee Dong-hun from Shinhan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앞에 질문에서 미국 법인은 그럼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건 앞에 질문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본 질문은 12페이지에서 7조 원, 10조 원의 방산 매출 계획이 있으신데 혹시 여판 브레이크다운이 가능하신지 질문드립니다. 국내에서 계획하신 게 어느 정도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의 허들들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정하는 거에 대한 국내랑 해외, 뭐 해외도 쪼갤 수 있으면 대략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질문은 싱가포르 투자법인이 추가 해외 투자하는 점점점이 그 지배구조에 나와 있는데, 그럼 미국 법인, 싱가포르 법인이 밑에 있는지, 한국조선행 밑에 있는지, 뭐 화평법인 밑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My first question is about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U.S. corporation to be established. Is it going to be your new entity in Singapore or KSOB who would be literally owning that U.S. corporation? 네, 저 기획팀의 김문성 팀장입니다. 미국의 투자법인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한국조선해양 밑에 두는 것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About the U.S. corporation to be established, nothing's been decided yet clearly, but we're considering to have the U.S. corporation under KSOE. And the second question was on page 12, you were saying there's going to be between 7 to 10 trillion in your defense revenue. Can you give me a breakdown of these numbers roughly? For example, the rough ratio between domestic share and then overseas share of that projected revenue?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정호만 상무입니다. 일단 엔드픽처는 아니고 35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웠던 게 35년 5조였습니다. 그 5조에서 구성되는 게 대략적으로 국내 건조가 대략 한 2.5조인데 그 중에서 국내 함정, 즉 국내 우리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게 대략 1조, 그리고 해외 함정 건조가 약 1.5조 정도의 오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건조가 약 1조, 그리고 나머지 1.5조는 기타 MRO나 미국 사업의 일부, 그다음 무인 함정 이렇게 해서 1.5조 합쳐서 총합 5조 원 정도 저희가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포를 합병하게 되면 그 시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그 성장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수목적선 시장을 약 1조,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함정, 무인 함정 포함한 시너지가 약 4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ased on our 2035 projection, before the merger, we projected around 5 trillion won.
And the breakdown of this 5 trillion won would be 2.5 trillion for domestic shipbuilding, which includes warships whose orders will be coming from DAPA, that accounts for around 1 trillion, and then overseas orders, 1.5 trillion. And then another 1 trillion would be coming from overseas local shipbuilding. And the rest, 1.5 trillion, will be coming from MRO, our U.S. operations, including unmanned vessel shipbuilding. But with the merger with MIPO, that would create synergy, and we expect additional growth. So we expect to have 1 trillion growth of special purpose vessels and 4 trillion, which will be coming from our U.S. operations and other overseas operations. 네, 저 시간 관계상 1개 또는 2개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Currently, there are no participants with questions. Please press star and 3 to give your question. 예, 저희들 답변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간 합병 및 사업 재편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끝났네요. 초반에 제가 스피커를 안 켜고 했었구나. 그렇군. 그렇죠. 뭐 하대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현대 이쪽도 마찬가지고 35년이 지금 이제 2배 매출 가이던스를 냈잖아요. 실제로 10년 뒤에 여기 지금의 주가가 바닥일 수도 있죠. 예. 지금의 주가가 뭐 한 30년을 반영했다 쳐도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네. 하여튼간에. 예. 근데 뭐 10년 뒤까지 반영을 안 했을 테고 이 지금 주가가. 까봐야 아는 거고 10년 뒤에. 예. 저도 뭐 건들진 않아요. 조선은 또 지금 들어가봐야 뭐 단타 아니면 뭐 스윙이죠. 무서워. 우리 형님은 저거 고가 이런 거 잘 잡으시지. 단타로. 그러니까 굳이 제가 저런 리스크를 안고 저기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많은데 굳이 제가 져서 더 가자 외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뭐 더 가겠죠. 예. 우리나라 조선은 알아주니까. 그리고 옵션이 오늘 내가 어제 저걸 안 적었구나. 오늘 수급은 아까 녹화 끊어야 되겠다.